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드게임 작가 실버건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보드게임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 소개인데요. 저는 지금 한국 보드게임 작가협회 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실버건 게임즈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외주나 뭐 전시회 그리고 뭐 공모전 같은 데서 수상한 경험들이 있고 개발 강의나 개발 강의 저서 같은 것도 썼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개발한 게임들인데요. 저는 이제 2021년에 다이스 베이스볼이라는 야구 게임을 처음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아실 만한 게 스테레오 마인드, 그 다음에 뭐 왓더벅, 그 다음에 뭐 고개사나 미플 다이버, 그 다음 올해 초에 이제 도리도리 미어캣이랑 부릉부릉 커카라는 게임들을 출판해서 약 한 20개 정도 출판을 한 것 같아요. 네, 목차입니다. 이번에는 좀 연도로 나눠서 저는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2022년에 제가 만들었던 세 가지 게임이에요. 스킨스쿠버라는 게임이랑 로맨틱 크로커다일, 마그마그 베이스볼이라는 게임인데 막 보드게임을 저도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처음 배우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배웠던 게 테마랑 메커니즘 구성물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보드게임 만들 때 기본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가 테마인데요. 테마는 이제 최근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게임의 공감대와 몰입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게임 처음 접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부분도 아마 테마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숙하고 좋아하는 테마는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좀 역할을 하고요. 테마랑 게임이 잘 융합될수록 되게 높은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테마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책 같은 데서도 얻을 수 있고요. 뭐 영화 아니면 예능, 스포츠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테마는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2022년에 보드게임 콘에서 선보였던 스킨스쿠버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이제 테마부터 시작한 게임이에요. 이때가 보드게임 콘이 한 5월, 6월쯤에요. 그럼 이제 엄청 덥잖아요. 저는 시원한 바닷속이 되게 생각이 났고 또 장소가 코엑스니까 코엑스 하면 아쿠아리움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아쿠아리움 하면 또 물고기 친구들이 생각이 나죠.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그리듯이 테마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테마와 어울리는 구성물들을 사용을 했어요. 조금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검정 색깔 이 플라스틱 상어 집게 같은 것들을 구성물로 넣었고요. 이때 이제 작가존에서 판매 1위를 기록했고 테마와 잘 어울린다는 호평이 이제 터지면서 입소문 타면서 그냥 개인 작가 냈는데 3세까지 품절이 됐어요.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제 자료 조사랑 또 테마랑 밀접한 메커니즘 그리고 구성물 같은 것들 덕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또 테마를 찾는 꿀팁을 여기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보드게임 커뮤니티 보드게임 기기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냥 맨 처음에 저기 버튼만 누르면 카테고리라는 게 나와요. 그 카테고리를 누르면은 되게 다양한 테마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테마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니멀을 눌러요. 그러면 애니멀과 관련된 게임들이 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테마를 뭐 어떻게 사용했나, 어떤 게임을 만들었나 이렇게 참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경쟁 게임을 봐야지 내 게임도 잘 만들 수 있잖아요. 다른 게임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보드게임 기극을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메커니즘인데요. 메커니즘은 이제 보드게임의 뼈대이자 핵심입니다. 다양한 메커니즘의 조합으로 뭐 규칙이 생성이 돼요. 테마가 이제 게임에 좀 쉽게 접근하는 유도하는 역할이었다면 메커니즘은 이제 직접 어필하는 역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메커니즘에서 이제 허점이 발견될 경우에 밸런스가 되게 떨어지고 재미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드게임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커니즘부터 선정해가지고 이제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구체화를 해야 되는데요. 원카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카드 게임인데 같은 숫자를 낸다, 같은 색상을 낸다 이런 식으로 될 거고 할리갈리 같은 경우도 특정 조건이 됐을 때 종을 친다 이런 식으로가 될 거고 부루마블 같은 경우도 주사위에 굴리고 이동해서 뭔가 보상을 얻거나 뭔가 벌칙을 얻거나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을 좀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설계하시면 좋습니다. 네, 제가 2022년에 도쿄 게임마켓에서 선보였던 로맨틱 크로커다일이라는 게임인데요. 이게 이제 메커니즘부터 시작한 게임인데 메인 메커니즘이 푸시 유어 럭이라는 메커니즘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내 운을 실험하는 건데 대부분의 게임들이 막 카드가 한 60장 정도 들어있어서 카드를 내 마음대로 펼치고 싶을 때까지 펼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색깔이 2번 나오면 터지거나 아니면 같은 숫자가 2번 나오면 터지거나 해요. 근데 한 60장 정도 되니까 확률 계산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되게 쉽게 만들어 보자 해서 카드를 12장만 넣었어요. 그럼 12장 중에 뭐 5가 한 장 빠졌다. 그러면 몇 장 남았는지 이런 게 좀 계산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보통의 카드 게임들이 푸시어러 게임들이 뭐 그런 식으로만 진행되니까 바꿔서 저는 이제 신선한 버스트 방식, 터지는 방식을 생각을 했는데 부루마블하고 되게 비슷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카드를 펼쳐서 그냥 게임 말이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더 멀리 갈수록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요. 이제 카드를 뽑다가 중간에 잡힘 칸이 있는데 그 잡힘 칸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좀 안 좋은 보상을 얻겠죠. 그래서 숫자 몇이 남았나, 몇 장이 남았나 이걸 좀 더 쉽게 계산하는 확률 계산할 수 있도록 네, 게임을 만들었어요. 부루마블하고 되게 게임이 유사해요, 사실. 카드를 펼치냐, 주사위를 굴리냐. 근데 그냥 메커니즘만 사실 바꿨을 뿐인데 완전 새로운 재미를 줬어요. 그래서 게임에서, 기존 게임에서 어떤 부분을 바꿀지, 또 이 게임을 내가 이 메커니즘을 바꿨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메커니즘 같은 경우도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보드게임 기계 카테고리 말고 메커니즘 칸이 또 있어요. 메커니즘 칸을 누르면 선택한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관한 이 사람들은 뭐 푸시어로 메커니즘 어떤 게임을 만들었나 이런 것들을 다 참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참조하시면 좋고 요새는 또 챗 GPT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영어 같은 것도 금세 번역해 주거든요. 그렇게 쓰셔도 되고 나는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럼 이제 젠블로에서 나온 이제 보드게임 메커니즘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화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좋아서 이런 것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구성물인데 구성물은 이제 디지털 게임과의 차별점이고 보드게임만의 장점이에요. 촉감이라는 게 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것보다 되게 비교적 단순하게 접근이 가능한데 추상적인 테마와 메커니즘에 비해서 구성물은 되게 직관적이에요. 딱 보이자마자 알 수 있는데 단 이제 제한된 구성물에만 고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어떤 구성물의 보드게임을 만들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22년 보드게임 페스타에서 제가 선보였던 마그마그 베이스볼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이제 구성물부터 시작한 게임이에요. 이름부터가 마그마그잖아요. 이게 마그넷이거든요. 자석을 가지고 놀다가 개발한 게임인데 보통 이제 자력을 이용해서 밀어내거나 붙이는 게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무실에서 캔이나 클립, 병따개 등 다양한 테스트를 하다가 이때 당시에 여기 보이는 이 투명한 덱박스 자체를 제가 패키지로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석을 붙여서 봤더니 이렇게 마주보는 모습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마주보는 모습에 가운데 카드로 가리고 공을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손에 움직이는 걸 보고 뒷사람은 방망이를 움직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 둘, 셋 하고 공개했을 때 방망이랑 공이 맞으면 뭐 히트다. 뭐 이런 네, 게임이에요. 근데 이런 걸 보니까 되게 직관적이라서 뭐 저격을 하는 테마나 아니면 뭐 축구의 승부차기 아니면 뭐 벌레가 도망다니고 벌레를 잡는다거나 이렇게 되게 다양한 네, 테마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났고요. 저는 결국 가장 좋아하는 야구 테마를 선택해서 만들었어요. 또 구성물 자체가 되게 일반 보드게임하고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야구를 모르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일상 속에 좀 다양한 구성물들을 이렇게 조합해보면 또 재밌는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네, 구성물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보드게임 기계에 없어요. 왜 없냐면 제 생각엔 아마 세상에 정말 다양한 구성물이 존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나뭇가지, 나뭇잎, 돌 같은 걸로 만든 게임도 실제로 있고 또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줄자나 옷걸이, 손수건으로 만든 게임들도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주사위나 카드 같은 구성물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대신 이제 좀 특별한 구성물로 보드게임을 만들었을 때 좀 더 특별하게 보일 수 있겠죠. 네, 다음은 대상인데요. 대상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사람을 한 곳으로 묶어 기틀을 잡는 요소예요. 게임을 선보일 대상을 기준으로 대상이 명확할수록 이제 개발 목표가 확실해지는데 뭐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직업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게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이걸 애들이랑 하는 게임을 만들 거야. 아니면 뭐 간호사 직군들이 뭐 교육하는데 쓰는데 만들 거야. 아니면 게임에 따라도 나는 뭐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뭐 게임을 만들 거야.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보드게임을 만들지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2023년에 이제 제가 게임을 만들었던 방식인데 이때는 이제 기존 게임을 나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기라고 제가 주제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2023년이 아니라 사실 22년도에 만든 게임이에요, 이게. 근데 주제랑 맞아서 그냥 여기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되게 유명한 딕시시라는 게임 아마 대부분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술래가 그림을 하나 고른 다음에 주제를 말하면 다 같이 그 주제랑 관련된 그림 같은 걸 넣고 섞어서 펼쳐요. 이거를 그냥 사운드 버전으로 사실 재해석했을 뿐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협력이라는 걸 넣고 사실 뭐 음악만 듣고 이게 다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률이 되게 낮은데 7번 도전하면 보통 한 2번 정도 평균 성공하거든요. 0번 성공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도 이 게임이 되게 잘 됐어요. 왜 잘 됐냐면 내가 왜 그걸 골랐는지 가족들끼리는 뭐 서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나는 이게 너무 달콤하고 나는 이게 너무 좋아서 뭐 이런 걸 골랐어 이런 이야기 해볼 수 있고 또 친한 친구들끼리 할 때는 한 명만 틀렸다 그러면은 야 너 뭐 트롤이야? 왜 너 때문에 틀렸잖아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하면서 또 재미를 주는 이런 요소들을 좀 설계하면서 만들었던 게임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게임도 이제 플레이트를 통해서 리테일 버전이 나왔는데 이게 첫 번째 나온 스테레오 마인드,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식 버전, 최근에 나온 옐로우까지 이렇게 세 개의 시리즈가 나왔고 제 게임 중에 아직도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게임인 것 같고 이제 다이스 타워라고 세계적인 가장 권위 있는 보드게임 평론 채널이에요. 여기서 가장 높은 등급인 실 오브 엑설런스를 수상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2023년 인디보드 게임 마켓에서 선보였던 골 때리는 배짱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도 이제 기존 게임, 뭐 예능에서 하는 몸으로 마리오를 제가 보드게임으로 제 방식대로 해석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주라기 공룡, 뭐 공화원 이렇게 써있고 여기서 크와 막 이러면서 공룡 흉내를 내잖아요. 이걸 그냥 보드게임으로 내 방식대로 만들어 보자인데 그냥 사실 이런 카드만 넣고 만들면 누가 사겠어요? 안 사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를 저는 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형용사 뭐 골 때리는 아니면 뭐 방귀 뀌는 그러고 보기를 되게 다양하게 주고 곤충을 넣었어요. 예, 곤충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흉내내기가. 동물 같은 경우는 맞추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주사위를 굴리면 형용사랑 곤충이 조합이 돼서 그거를 그냥 흉내내고 다른 사람들이 맞추면 되는 그런 간단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2024년에 보드게임 콘에서 선보였던 로맨틱 지브라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 이제 전통 게임 도둑잡기랑 보스톱을 나만의 방식으로 좀 재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로맨틱 지브라 이 게임 같은 경우도 손에 카드를 고스톱처럼 뭐 아니면 뭐 도둑잡기처럼 들고 있고 그냥 뭐 앞사람 손에서 카드 하나를 뽑아서 내 거 하나 내려놓고 해서 같은 배경이면 응애 하면서 말이 하나 태어나요. 그래서 뭐 같은 애들끼리 짝이 되면 점수를 얻는 이런 게임인데 조커 카드를 되게 여러 장을 넣었고 하이에나로 바꿔서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하이에나랑 짝이 되면 좀 잡아먹힌다 이런 컨셉이라서 벌점으로 변화하도록 해서 뭐 전통 게임을 좀 내 방식대로 재해석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임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같은 보드게임 콘에서 선보였던 모래성가의 달이라는 게임인데 이게 되게 빨리 조기 품절이 됐었어요. 이 게임 같은 경우 이제 블랙잭이랑 러시안 룰렛을 나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보자 해서 만들었던 게임인데 아까 게임이랑 같이 작년에 SN이라고 세계 최대 박람회에서 두 개 다 계약이 돼서 두 개 다 내년에 출판이 될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리포트로 발표가 됐는데 올해 이제 아시아 최초는 아니고 국내 최초로 오딘이라는 게임이 아스도르 수상을 했어요. 그 회사가 이제 헬베티크인데 그 회사에서 아마 같은 테마로 출판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네, 그 다음 이제 2024년 인디보드 게임 마켓에서 선보였던 고개사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전통 게임인 원카드랑 클라이밍을 나만의 방식으로 좀 재해석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원카드 같은 경우도 뭐 그냥 같은 숫자 내거나 뭐 이런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숫자를 내면은 뭐 한 차례 더 할 수 있다. 요거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더 높은 등급의 카드를 낼 수 있는 게 클라이밍이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앞에 1이 있다. 그럼 1보다 더 높은 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패를 터는 게임인데 여기 보시면 카드의 등급을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놨어요. 파란색, 그 다음에 검정색, 빨간색으로 나눠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파란색 카드만 손에 있는 사람 되게 불리하잖아요. 게임을 하다가 이런 5카드 같은 게 나오거나 아니면 자기 차례 카드를 못 내게 되면 이 카드가 이렇게 뒤집혀요. 그러면 파란 카드가 제일 약했는데 제일 강해졌네요. 빨간 카드가 제일 강했다가 제일 약해지고 이런 식으로 카드가 내 손패가 좀 구려도 게임을 하면서 내가 조절하는 것 따라서 손패를 좀 털 수 있는 거를 바꾸게 했고 또 이게 지금 같은 경우 빨강 7이 나왔잖아요. 그럼 원래 빨간 카드밖에 못 내요. 더 높은 빨간 카드밖에. 근데 같은 숫자를 내면서 파워를 내려가지고 차례를 한 번 더 하면서 손패를 더 빨리 털 수 있게 만들면서 좀 쾌감을 만든 그런 게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025년인데요. 2025년엔 이제 새로운 도전, 나만의 라인업 만들기를 저는 이제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 했던 거는 이제 던전 베이직 프로젝트에서 무린매라는 TRPG 어드벤처 북을 만들었는데, 이제 보드게임에도 장르가 되게 다양한데, 사실 TRPG도 보드게임이라고 하면 보드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테이블탑 게임이라고 해요. 테이블에서 하는 게임이라서. 저한테는 좀 새로운 도전이었고, 한 5년 전쯤에 김건희 작가님이 처음으로 TRPG를 한번 시켜주셔가지고 해봤었는데, 또 그거 기억하고 계시다가 또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10명의 작가가 모여서 어드벤처북을 쓰고 거기에 이제 김건희 작가님의 가이드를 바탕으로 입문형 TRPG 어드벤처북을 만들어서 냈고요. 네, 다음은 이제 애니멀 시리즈 도리도리 미어캣인데 이제 나만의 라인업 만들기를 처음으로 시도한 게임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게임을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실패한 게임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게임성은 이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귀여운 디자인까지 넣으면 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나만의 라인업 만들기를 올해 도전을 해봤는데 이제 숫자가 커질수록 미어캣의 그림도 되게 크기가 커져요. 여기 숫자가 작아 잘 안 보이겠지만 뭐 미어캣이 점점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뒷면으로 카드를 내면서 손패를 터는 거예요. 근데 더 클라이밍이라서 더 높은 걸 내야 되는데 크게 비교를 하면서 내는 게 좀 특징인 그런 게임이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얘도 이제 24년에 보드게임 아카데미에서 오징어 포커라는 이름으로 대상을 받았었고 일본 게임마켓 가져가서 솔드아웃이 됐어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애니멀 시리즈 부릉부릉 커카라는 게임인데 보통의 이제 트릭 테이킹 게임이 머스트 팔로우라 그래서 내가 빨간색을 내면 뒤에 사람도 빨간색을 내는 이런 규칙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트릭만 따도록 해서 좀 한국인들이 쉽게 트릭 테이킹을 즐길 수 있도록 좀 설계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커스텀 스티커 같은 거를 림버블로 만들어서 박스를 나만의 시리즈로 나만의 박스 꾸미는 게 요새 또 유행이잖아요. 뭐 다이어리나 그런 거 뭐처럼 뭐 크록스 이런 것처럼 나만의 보드게임 박스를 꾸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요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섬이 실제로 호주에 있는 로트네스트 아일랜드라는 섬이에요. 실제 커카들이 되게 엄청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서 실제 커카를 아시거나 여기 뭐 호주에 관련된 걸 뭐 아시는 분들은 되게 알아보면서 좋아하셨고 해외에서 정말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게임마켓에서도 퍼블리셔나 아니면은 뭐 평론 채널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사간 게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26년 내년에 이제 제가 출판할 게임인데 스윙앤롤이라고 또 야구 게임이에요. 제가 야구를 정말 좋아해서 야구 게임을 만들었는데 요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서로 카드를 하나씩 펼쳐서 뭐 면이 맞으면은 뭐 맞춘 거고 면이 안 맞으면 안 맞은 거다 해가지고 뭐 하는 주사위 게임이고 내년 1월에 이제 텀블벅 펀딩 예정이고요. 요 같은 경우 이제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올린 스튜디오에서 디자인을 해주셔서 되게 이렇게 멋들어지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이런 게임이 나올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 게임 같은 거 많이 찾아보시고 내년에도 또 이 게임을 어떻게 만들었나 궁금하면 또 제 강의를 또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